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Another pandemic is all but certain. 또 다른 팬데믹은 거의 확실하다 라는 말을 또 했네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비드19로 인한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극적으로 감소했지만 또 다른 팬데믹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연례 뮌헨 안보회의에서 게이츠는 잠재적인 새로운 전염병이 다른 병원체에서 유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백신 생산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고 게이츠는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새로운 전염병, 다른 병원체에서 도대체 뭘까요? 혹시 스몰팍스 천년두는 아닐까요? 벌써 이 사람이 2021년 11월 달에 스몰팍스 테러 어택이 있을 거다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다른 바이오 웨폰 어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weaponized than smallpox, 천년두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키메릭스라는 회사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몰팍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빌 게이츠는 이 키메릭스한테 $1,000,000를 이미 투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스파이크 TV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스파이크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가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다. 투자가, 엔터프누어, 사업가죠. 빌 앤 밀란다 게이트 파운데이션을 만든 공동 창업자다. 밀란다는 자기 와이프인데 최근에 이혼했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자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뭘 들고 있죠? 백신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백시놀로지스트, 백신 학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팬데믹이 올 것을 막 예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점쟁이는 아닌가? 선지자, 예언자, 프로핏? 자,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이 사람의 양력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1955년도에 시애틀에서 태어났고 윌리엄 헨리 게이트 3세가 본명이네요. 현재 나이는 67세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엔터프누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투자자이면서 자선사업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197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코파운더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 빌 앤 멜린다 게이트를 2000년도에 설립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워런 버핏와 함께 The Giving Pledge, 빌리어너들이 기부를 하자라는 기부 선언을 또 창설했죠. 이걸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거의 천재에 가까웠습니다. 1973년도에 SAT 시험을 봤는데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얻어가지고 하버드에 입학했죠. 그런 다음에 하버드에 다니면서 3학년 때 알렌과 같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하면서 학교를 그만뒀죠. 최근에는 2017년도에 세피라는 단체를 또 만들었습니다. 코파운더죠. 크라우스 스왑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크라우스 스왑이라는 사람은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창시한 사람이고 그레이트 리셋을 계속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요 주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세피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는 뭐냐면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ation Innovation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올지 모르는 팬데믹을 준비하는 마스터 플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2017년도에 발표를 하고 새로운 백신을 가지고 앞으로 올지 모르는 에피데믹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번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2015년에서 2017년도에 이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졌을 때 오퍼레이셔널 워프 스피드라는 거를 해서 백신을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개발했죠. 이 작전을 위한 파운데이션을 이미 빌 게이츠가 만들어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만들어진 계획 위에 그 일을 실행했을 뿐이죠. 2015년도에 테드
토크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15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기 무려 5년 전의 이야기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팬데믹 터지기 무려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점장인가요? 아니면 선지자, 예언자? 아니면 백신 학자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5년 후에 벌어질 일을 쪽집게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죠? 정말 놀랍습니다. 빌 게이츠가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면 많은 인류를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인구 조절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터뜨리고 백신을 전 인류에게 접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우리는 코비드19를 모든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구실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 다음에 RFID, 즉 전자태그라고 그러죠. 그 칩을 이식해서 추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빌 게이츠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로 알고 있었는데 엔지니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백신을 떠들고 다니면서 백신을 만들고 여러 군데 생소한 곳에 투자를 막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푸드,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한 거죠. 특히 GMO라는 거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인 GMO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 만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아에서 벗어나게 해주자,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좋은 취지죠. GMO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스피러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 가장 큰 팜랜드,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Great Food Reset?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엄청난 농장을 비밀스럽게 하고 있다는 계획이 최근에 폭로된 적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신테릭 미트, 인조 고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빌 게이츠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하는 거죠. SMR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건데 빌 게이츠가 소형 원자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이 SMR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이 원자력에서 벗어난 탈원전 정책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빌 게이츠가 소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한국도 이 분야에 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또한 헬스, 보건 부분에 많은 투자를 또 했습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세운 회사가 이 유전자적으로 변형된, 이 사람은 유전자 변형을 상당히 좋아하는군요. 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 변형된 모기를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와일드에다가 릴리즈를 한 적이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왜 이런 짓을 할까? CDC에 제가 보니까 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 변형된 모기가 Disease Outbreak Control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어떤 전염병 같은 거를 제어할 수 있는데 유전자 변형 모기가 사용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에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보건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거의 백신 전문가인 양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백신학자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놀라운 배신이죠. 자, 이 에볼라를 보시면 주로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한 그런 전염병이었는데 이것은 치사율이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그렇지만 치사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세계적인 전염병은 되지 않았죠. 2002년도에서 2004년도에 발생했던 SARS
메르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비드 19은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고 이거는 SARS 코로나 바이러스 1이죠. 이것이 2002년도에 중국에서 발병을 했는데 치사율은 9.6%로 메르스보다는 낮지만 지금 코비드 19보다는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북미 대륙까지 일부 전파가 됐지만 세계적인 전염병은 되지 못하고 결국은 2004년도에 사라졌죠. 그 이후에 2012년도에 메르스라는 게 또 나왔죠. 이것은 중동의 낙타에서 비롯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서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다가 세계적으로 꽤 많은 부분에 전파가 됐다가 우리나라에 유독 꽤 많이 전파돼 가지고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적이 있죠. 이 메르스는 치사율이 34% 정도 이런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전염병이라는 걸 우리가 에피데믹이라고 하죠. 이건 한 대륙 정도에 국한된 이런 전염병인데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즉 여러 대륙에 걸쳐서 일어나는 전염병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코비드 19가 되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것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 과연 메르스나 사르스나 에볼라가 사업성이 있느냐는 거죠. 보건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업적인 의미만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에볼라 같은 거 아프리카에서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어놨어도 과연 그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재력이 될까요? 메르스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버렸죠. 치사율이 너무 높으면 세계적인 전염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백신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치사율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그렇죠. 적당해야 되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높으면 세계적인 전염병이 안 되기 때문에 마켓이 너무 작아지는 거죠. 치사율이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별로 공포를 안 느끼기 때문에 백신 굳이 맞을 필요 있어? 이거 감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은 되지만 치사율이 낮은 경우는 또 백신 장사가 안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치사율이 높고 세계적으로 전파가 돼야지 백신 장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2019년도에 시작된 SARS-CoV-2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4억 명이 발병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서 무려 103억 개 도즈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배급된 거죠. 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저게? 100억 도즈. 빌 게이츠가 백신을 과연 사업으로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적인 목적이라면 이처럼 좋은 장사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빌 게이츠가 7.5 빌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일 돈이 많을 버린 사람이 누군가 10명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넘버 1은 이 아마존이죠. 빌 게이츠는 넘버 10입니다. 탑 10을 보시면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많은 비즈니스가 콜랩스되고 있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벌인 거죠. 자,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10 빌리언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200 빌리언 달러를 회수할 수 있는 베스트 인베스트먼트가 바로 백신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팬데믹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SARS가 터졌고 그 이후에 2012년도에 MERS가 터졌죠. 이것은 코로나 패밀리입니다. 비슷한 것들이죠. 이때는 에피데믹에 그쳤죠. 2019년 말 2020년도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이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는 팬데믹이 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팬데믹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미국의 자금으로 NIH, 미국 보건연구소에서 기능 획득 연구라는 Gain of Function Study를 우한 연구소와 공동으로 한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것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 바로 이 팬데믹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빌 게이츠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2017년도에
오퍼레이셔널 워프 스피드를 수행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공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세피라는 코올리션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팬데믹의 중심에 서 있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Emergency Use Authorization Act라 가지고 긴급 사용승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고 백신 제조사로 하여금 라이어빌리티를 면제하는 법적인 제도 장치를 이미 만드는 겁니다. 그때 그 중심에 바로 빌 게이츠가 서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에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가 팬데믹 터지자마자 실행이 됐죠. 이 오퍼레이션의 파운데이션을 마련한 것이 바로 빌 게이츠의 세피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긴급 사용 승인에 의해서 FDA가 파이자 모데나로 하여금 승인을 내게 된 거죠. 백신 개발은 불과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팬데믹 터지면서 팬데믹의 위험의 공포를 굉장히 과장했죠. 이 과장된 공포로 인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합리화되고 다른 치료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이드록시클로키인 같은 것을 못 쓰게 만드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래서 휴머니티에 대한 엄청난 크라임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베리언트가 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미크론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9개월 만에 만들어진 백신이 전 인류에게 대해서 100억 도즈만큼의 백신을 공급하게 됐고 전 인류에 대한 엄청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팬데믹의 실체입니다. 자, 이것들은 빌 게이츠에서 계획되어진 우연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획되어진 플랜데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